24년 국가직 영어 문제 17번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이제 1, 2, 3, 4번 중에서 논리적으로 알맞은 부분에 넣는 문제입니다. 먼저 접근법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시문을 먼저 읽을 때요. 여기에는 반드시 명시적 단서들이 나옵니다. 보통 독해에서는 명사, 대명사, 지시사, 연결어, 관사 등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명사와 대명사는요. 아무래도 이 제시문에 있는 명사, 대명사 이 제시문에 들어갈 문장의 앞문장과 뒷문장에는요. 똑같은 명사나 대명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그 명사를 다른 시로 바꿔서 준 재진술된 명사도 있고요.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명시적 단서들을 안 주면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이 막 복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서들을 줍니다. 그다음 지시사, 뭐 디스, 대, 디즈, 도즈, 막 서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시사는 앞에 어떤 특정 단어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연결어는 글의 전개를 알 수 있죠. 만약에 also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럼 뭐뭐 또한 그럼 앞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순접의 내용이 뭐 similarly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therefore가 나오면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지을 때 뭐 for example 어떠한 다른 문장의 구체적인 예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관사 더 만약에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명사가 있고 다른 문장에서는 더 명사가 있다면 보통은 어명사 다음에 더 명사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만약 다른 명사예요. 그때는 어나 더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명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특정할 때는 더를 쓰고요. 막연할 때는 어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명시적 단서들이 있고 요 단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을 풀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서는 가정법이 사용되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만약 가정법이 사용되었다. 만약 if를 예를 들자면 if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건의 if와 가정의 if.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거지만 가정은 조심해야죠. 반드시 반대로 속한다. 이따가 지문에서는 otherwise가 쓰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요 문제에서 정답이 만약에 문장 삽입이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3번이 정답이라고 하면 거꾸로 3번 앞에 있는 이 앞문장과 3번 뒤에 있는 이 뒷문장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논리적 연결이 되면은 이게 3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반드시 논리적인 어떠한 단절 또는 막 비약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법을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자 문제 풀기 전에 저희 관련 어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westernmost 가장 서쪽의 어떤 서단의 포인트, 의견, 요점, 의미, 사항, 요소 이따가는 지점으로 씁니다. 장소. 지점, 장소.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뭐 손가락을 가리키거나 어디 향하거나 길을 알려주다 뜻이 있고요. 다음에 자 peninsula 반도, tribe 부족, 종족, 집단, 헌트 사냥, 사냥하다, 찾다, 뒤지다, whale 고래, smoke 연기, 담배를 피우다, 연기를 내뿜다 또는 훈제하다, 뭐 훈연, 저장하다. catch라는 단어가 동사일 때는 잡다. 근데 우리 보통 생활영어 같은 데서는 막 병에 걸리다, 뭐 catch a cold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뭔가에 잡은 양, 이따가는 뭐 포획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wreck 받침대나 선반, smoke house 뭐 훈제장. 자, trade 거래, 교역, 무역하다, 거래하다, nearby 인근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인근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자, inhabition 단어가 살다란 뜻인데요. 살다, 거주하다, 서식하다. 좀 헷갈린 단어가 기초용 단어 중에서 inhibit이죠. 이 단어는 억제하다, 저해하다 뜻이 있죠. 자, 이거 공무원 기출 어인데요. indigenous.
어떤 지역의 원산의 토착의 고유의 이때 답이 네이티브였거든요. 어원을 보면 INDI가 일이라는 뜻이 있고 GEN이 벌스예요. 안에서 태어난 거죠. 자, 다음에 be based in 뭐뭐에 기반을 두고 밀레니얼 천년 tribal 부족의 종족의 부족의 일원 or 구두의 구술의 구전의 입의 archaeological 고고학적. 자, suggest는 우리가 제안하다 뜻도 있지만 만약에 대절 안에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원래 써줘야 돼요. 제안하다 뜻일 때 문법에서는요. 근데 그냥 주어 동사를 쓰잖아요. 암시하다, 시사하다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머드 슬라이드, 산사태 또는 이류. 한번 읽어볼까요? 산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진흙 더미를 말합니다. 관련해서 한 단어 좀 추가로 좀 우리가 체크해보면은 공무원 쪽에서는 공무원 편입에서는 랜드 슬라이드는 좀 알아두세요. 그냥 산사태라는 뜻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어떤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녀는 기대되었습니다. 바로 이기는 거죠. 바이어 랜드 슬라이드.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쓰입니다. 자, several 몇몇의 각각의 각자의 롱하우스 사랑과 진성이 함께 기거하던 옛날 시집이고 전통 가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ity라는 단어는 우리가 봉투를 본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뜻도 있지만 뭔가를 바르거나 씌우다. 명사일 때는 뭐 직인, 바다 표범, 그리고 물개 이런 뜻이 있고요. 자, content 내용물, 책의 목차, 내용, 주제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 때는 만족한 뜻이 있죠. 우리 보통 막 be content with 무엇에 만족하는 이런 뜻을 많이 쓰이잖아요. 다음에 artifact 인공물, 가공품. 이따가 otherwise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자, survive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아셔야 되는데요. 자동사 때는 살아났다, 뭐 생존하다, 존속하다, 견뎌내다. 근데 타동사 때는 뭐뭐보다 오래 살다. 둘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의 아버지는 was survived by his son. 자, 이런 식으로 쓰이면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영어 독해서 손톱 많이 쓰거든요. survive가 뭐뭐보다 오래 살다예요. 이거 능동태로 고치면요, 좀 이해하기 쉽게 고치면은 이런 거죠. 그의 아들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보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영어 독해는 수동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수동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뜻을 모르면 해석이 참 애매하죠. 그래서 be survived by는 유족으로 남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e survived by는요, 누구누구를 유족으로 남기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린 아들을 유족으로 남기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clothing 의복이나 옷, 그리고 sleeping mat 수면요, whale 툴 포경 도구, preserve 자,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관리하다. 이게 지금 오탄 것 같은데요. 전유물, 그리고 설탕, 절임, 잼. 자, 스톰이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폭풍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동사로 호통치다 뜻도 많이 쓰입니다. 코스탈, 해안에. 자, 1호전, 부식이나 침식. 자, 침식이라는 단어는 비나 하천, 빙하, 바람 따위의 자연현상이 지표를 깎는 걸 말합니다. 자, reveal, 비밀 같은 거를 드러내거나 밝히거나 폭로하는 거. 자, remains, 뭐 남은 것, 나머지 뜻도 있지만 독해에서는요, 유적이나 유해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통 독해 풀 때 비슷한 뜻을 다 가진 단어들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rtifact,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물 같은 거예요. 뭐 도자기나 도구. 다음에 relic, 종교적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antique, 얘는 어떠한 고대 유물, 유적. 루인스, 무너진 건물이나 도시의 잔해. remains, 건축물이나 어떤 생물체의 잔해. vestige, 흔적, 자취. fossil, 화석. 그리고 remnant, 남은 부분, 잔재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시문을 먼저 읽을 때 여기서 명시적 단서들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어떤 부족의 구전 역사와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는, 자, 서제스트가 만약에 제안하다 뜻이면요, 대절 안에 should가 생략되거나 should를 써가지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 말은 암시하다, 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암시하거나 시사합니다. 대절 뭔데요? 자, 한 1500년에서 1700년대쯤 머드슬라이, 자, 어떠한 진흙사태 뭐 또는 산사태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중요 단어로 머드슬라이드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러한 어떤 진흙사태가 파괴했습니다. 저는 파괴했다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마을을 파괴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저는 더 빌레이지에서 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이 이제 삽입되는 곳 앞에는 빌레이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니까 더를 써준 거잖아요. 이렇게 관사가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 문장이 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 쓰면 분사구문,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문맥상 결과로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그 산사태나 또는 진흙사태가 마을의 한 부분을 파괴했고 확 덮쳐버렸어요. 많은 정통 가옥가, 그리고 확, 이 thr이라는 단어가 결국 모른다고 하면은 and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cover랑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또 뭔가를 묻혀버렸어요. 자, 그들의 바로 컨택트, 어떠한 물품이나 그런 것을. 자, 그러면 저는 이 컨텐츠도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삽입된 문장, 이 제시문 뒤에는 저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한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오제트 마을로부터 가장 서쪽 지점이에요. 워싱턴 주 올림픽 어떤 반도에 이제 주절이 나오네요. 자, 마카 어떤 부족의 사람들은 고래를 사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랑 이제 크게 연관은 되진 않죠. 그래서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대명사가 나오면은 앞에서 복수 명사를 빨리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 부족일 수도 있고요. 멤버스 오브 더 마카 트라이브. 자, 그 부족은요, 마카 부족은요, 훈제했어요. 그들의 포획물을, 캐치를 포획물이라고, 그럼 문맥상 웨이트를 바꿔서 준 거죠. 영어는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단어를 두 번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바꿔 써줘요. 이런 걸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선반 위에서 그 고래를 훈제를 시켰고, 또 이런 훈제 시에서 훈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웃 어떠한 부족이나 바로 그 퍼지 사운드와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 근처에 사는, 이것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이 오제트 마을은요, 5개의 가장 주요한 마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Five main villages.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더 빌레이지 둘이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제트 마을은 5개의 주요 마을 중에 하나예요. 하고 여러분, 인헤비트 본동사를 보면 안 됩니다. 이미 본동사는 was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사 후치수식. 바로 마카 부족에 의해서 거주되는 5개의 마을 중에 하나이고, 자, 완전 문장 딱 끝났는데요. 명사 콤마 명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카 부족과 인디지너스 피플은 동격. 그들은 부족민들이에요. 누구냐면 기반을 둔다는 거죠. 이 지역에 한 100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Thousand of Artifacts. 자, 이거 발표 쳐볼게요. 지금 요거 3번 앞에 문장과 3번 뒤에 있는 문장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Thousand of Artifacts, 이런 어떤 유적들, 이거 어때요? Their contents,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3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어떠한 부족의 구전 역사와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는 암시하거나 시사합니다.
대략 한 1500에서 1700년도에 그때 진흙 사태가 한 마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다양한 정통 가옥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나 다양한 물품들이 다 그 진흙 속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야, 그 진흙이나 진흙 속에 묻힌 어떤 유적, 어떤 물품, 그거를 thousands of artifact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several이라는 단어를 많은 이거를 thousand of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유적이나 유물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떤 생존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뭐냐면 이거죠. 진흙 사태가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마을에 그러면 그 유적이 그 진흙 안에 쌓여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그 유적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진흙에 파묻혔기 때문에 위 나왔잖아요. Sealing in their contents 오히려 그 유적이 남아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참 어려운 게 단어를 1대1로 한글로 대응해서 해석하다 보면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자, 그 유적이나 그 물품들이 뭔데요? including. 자, including은 분사가 전체적으로 굳어진 케이스죠. 바로 바구니와 그리고 이런 의류와 그리고 잠자는 요 그리고 포용 도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자 보세요. were preserved.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흙에. 자, 여러분. were preserved. 자, 요 부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딱 보존되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디스토리랑 약간 좀 반대되는 뉘앙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머드. 더 머드를 썼잖아요. 표시해보고 그러면 머드 슬라이드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야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남았을 그 유적들.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디스토리랑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알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970년대에요. 한 폭풍우가 야기했어요. 어떤 해안 침식을. 근데 그 침식이 뭔데요? 강에서 대절 바로 드러냈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 바로 이러한 유적이나 유물을. 그럼 더 리메인스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앞에 나온 이 컨텐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아티팩트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표시해 주세요. 자, 이러한 정통 가옥과 어떤 유물 유적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글의 전개를 도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 글에서는요. 마카 부족과 오제트 마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 워싱턴주 올림픽 반도의 오제트 마을에서 마카 부족이 거주했고요. 또 마카 부족은 고래를 사냥하고 훈자하여 주변 부족들과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제트 마을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오제트 마을은 마카 부족이 거주하던 5개 주요 마을 중 하나고요.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이 이곳에 기반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1500년에서 1700년경 진흙 사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부족의 어떤 구존 역사 및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진흙 사태가 마을 일부를 파괴했고 또 여러 채의 정통 가옥이 덮이면서 내부의 유물이 봉인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으로. 네 번째는 유물 보존에 관련된 내용이죠. 진흙 덕분에 생존한 유물들을 관련된 내용. 진흙이 덮이지 않았다면 보존되지 못했을 수천 개 유물이 그로 인해서 있었고 그 예로 뭐 바구니, 의복, 수면, 요, 포경도구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폭풍으로 인한 유물 발견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해안 침식이 발생하여 묻혀있던 전통 가옥과 유물들이 드러난다. 자, 이제 문장 구조 분석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suggest가 우리 제안하다 뜻이 되는 보통 suggest 다음에 동명사 ing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절 안에 또 제안하다 뜻이 되는 주어 다음에 should를 쓰거나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 써줘야 되는데 distorted라는 과거 시제에 써줬어요. 이 말은 암시하다 시사다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ing 나왔어요. 물론 완전한 문장 뒤에 뭐 가끔씩 콤마 찍고 동명사 쓸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흔치는 않지만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동명사 쓰는 경우도 있다.
I like my hobby. 나는 나의 취미를 좋아합니다. 그 취미가 뭔데? 동명사.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추상명사 비슷한 명사 뒤에 콤마 찍고 동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적어도 동격의 관계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분사구문이죠.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 이것은 결과로 해석하는 거죠. 자, otherwise. 여기 보시면은 자, 수천 개의 이러한 어떤 유물. 근데 그 유물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이란 건 앞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물이 묻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 유적들은 다 지금 생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진짜 뜻은 뭐예요? 지금 생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were preserved under the mud 이렇게 정확히 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otherwise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보통 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직설법이 나오고요. otherwise 다음에 보통 가정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hurry up,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의 뜻은 서두르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다음에 당신은 자, 자켓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즉 자켓을 입지 않으면 당신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유의점, 캐치 콜드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기초 약하신 분들은 해석할 때 감기를 잡았다, 감기를 나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앞에 지수법 현재 나왔어요. otherwise 나왔죠. 그러면 지수법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를 쓰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한다. 만약에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정법 과거니까 우두. 그는 해고될 것이다. 보통 앞에 직설법 otherwise 뒤에는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including은 우리가 분사 파트에서 몇몇 분사들은 전치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무엇을 포함하여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험생분들이 문장 삽입을 풀 때는요, 첫 번째, 제시문에서 명시적 단서를 체크하자. 명사. 왜냐면 다른 문장과 재지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 그러면 앞문장에서 그 대명사 나타내는 명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 this, these, that, those, such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특정 명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연결어. 연결어를 알면 글의 전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관사. 같은 명사가 있고 어나 더가 있으면 그 순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요 제시문에서 나온 명시적 단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의심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답을 제외한, 이 정답이 3번이라고 하면은 그럼 3번 앞에 있는 문장과 3번 뒤에 있는 문장은 논리적 연결이 안 돼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해석으로 의존해서 풀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어쨌든 5과목을 100문제를 100분에서 11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서 찾기로 접근해 주세요. 출제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단서를 반드시 줍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단서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